네, 우리 지난주에 배우지 못한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새로운 단원을 공부할게요. 11과의 두 번째 문법, 동안이에요. 이 문법은 무슨 뜻이에요? 한국에서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해요. 이번 설날에는 며칠 쉬어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쉬어요. 동안은 우리가 기간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기간과 함께 써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방학이나 휴가 같이 긴 기간을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똑같이 동안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숫자로 된 기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는 일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학, 휴가, 주말. 방학 동안 고향에 다녀왔어요. 휴가 동안 한국에서 여행했어요. 주말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체크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년을 읽을 때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1, 2, 3, 4를 사용해서 읽어요. 우리가 월을 읽을 때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10개월 이렇게 1, 2, 3, 4를 사용해서 읽어요. 하지만 우리 월을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달을 사용할 때는 1, 2, 3, 4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사용해요. 주를 읽을 때는 1주, 2주, 3주, 10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끔 한 주, 두 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꼭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자, 하지만 헷갈린다면 1, 2, 3, 4를 써서 우리 몇 주인지 기간을 얘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일을 얘기할 때는 1일, 2일, 3일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을 사용해서 읽어요. 분을 읽을 때는 1분, 2분, 3분, 10분 이렇게 1, 2, 3, 4를 사용해서 읽어요. 이 읽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보통은 1, 2, 3, 4로 읽지만 달 그리고 시간은 하나, 둘, 셋, 넷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2를 읽을 때는 1일, 2일, 3일 읽는 것보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읽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 잘 몰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하루, 이틀, 사흘 이 단어만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얼마 동안, 얼마나 같은 뜻이에요. 얼마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4년 동안 공부했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분 동안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얼마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몇을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뒤에 년, 월, 일,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말하고 같이 써야 돼요.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질문해요. 몇 년 동안 호주에 살았어요? 8년 동안 호주에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시간 동안 브런치를 먹어요? 자, 브런치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먹는 밥이에요. 한국어로 아점이라고도 말해요. 자, 몇 시간 동안 먹어요? 3시간 동안 먹어요. 우리 시간은 하나, 둘, 셋. 이 숫자하고 같이 읽어야 하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친구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하나 봐요? 아니면 끝까지 기다려서 한 번에 모두 다 봐요? 자, 우리 친구는 끝까지 기다려서 한 번에 모든 드라마를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요. 보통 며칠 동안 드라마를 봐요?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드라마를 봐요. 7일 동안 봐요. 우리 친구는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안경이 없어요. 얼마 동안 안경을 찾았어요? 1시간 동안 안경을 찾았어요. 이 사람은 운전해요.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운전해요. 얼마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하루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쉬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쉬어요. 얼마 동안 쉬어요? 3달 동안 쉬어요. 이 사람은 회의 준비를 해요.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
회의 준비를 해요. 며칠 동안 회의 준비를 해야 돼요. 21일 동안 회의 준비를 해야 돼요. 21일은 3주예요. 3주 동안 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책을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책 다 읽었어요? 네,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동안 다 읽었어요. 자, 하루는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다 읽었어요. 이 사람은 등산해요. 7시부터 12시까지 등산해요. 얼마 동안 등산했어요? 5시간 동안 등산했어요. 이 집에 얼마 동안 살았어요? 1938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오랫동안 살았어요 라고 하면 돼요. 오랫동안은 정확하지 않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1번 2시간 동안 집을 청소했어요. 5일 동안 한국을 여행했어요. 10주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휴가 동안 수영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여행을 준비할 때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준호 씨와 안나 씨가 여행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들어보세요. 1번. 여러분은 여행을 준비할 때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준호 씨와 안나 씨가 여행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안나 씨,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에 드디어 친구와 1번. 한국에 가요. 여러분은 비행기 여행을 표도 준비할 벌써 때 예매했어요.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그래요? 해요? 저도 준호 작년에 씨와 안나 한 씨가 달 동안 여행 한국을 이야기를 여행했는데 해요. 정말 무슨 이야기를 재미있었어요. 할까요? 와, 한국을 안나 씨, 여행한 적이 있어요. 이번 방학에 뭐 할 어디가 거예요? 좋았어요? 이번 다 방학에 좋았는데 드디어 친구와 N 서울 한국에 타워에 가요. 꼭 가보세요. 비행기 거기 표도 경치가 벌써 아주 예매했어요. 좋아요. 자,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안나 씨는 방학 동안 뭐 할 거예요? 자, 안나 씨는 이번 방학에 드디어 친구와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비행기 표도 벌써 예매했어요. 예매는 표나 티켓을 미리 사는 것을 말해요. 이런 단어로 예약하다가 있었죠? 예약하다는 보통 장소를 예약할 때 사용해요.
예매하다는 표나 티켓을 예매할 때 사용해요. 우리 준호 씨는 작년에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했어요. 그래서 안나 씨에게 N 서울타워를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경치가 아주 좋아서요. 자, 이렇게 안나 씨가 한국에 여행 갈 거예요. 어떻게 여행 계획을 해요? 안나 씨의 여행 계획을 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비디오의 자막을 체크하세요. 서울 여행 이렇게 가면 어때요? 여러분, 방학 계획 다 세웠어요? 저는 이번 방학 동안 서울로 여행 가려고 해요.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친구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때요? 괜찮을까요? 아, 한국에 도착하는 날은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집에 오는 날은 밤 10시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거예요.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 교통이 편해서 호텔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유미 씨가 말했어요. 저도 서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을 5일 동안 여행하는 것은 좀 긴 것 같아요. 춘천에 한번 가보세요. 남이섬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남이섬은 한국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재민 씨가 말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쁜 물건을 많이 팔아요. 선물은 거기에서 사세요. 자, 이렇게 안나 씨가 여행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행을 가서 무엇을 할까요? 안나 씨가 어떤 여행 경험을 했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야경을 봐요. 야경은 밤에 보는 경치를 이야기해요. 다음, 여행지에서 박물관에 가요. 박물관에는 이렇게 옛날 물건이나 미술, 그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의 옛날 음식, 전통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만 있는 물건, 기념품을 사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카페에 가서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여행한 곳들은 어땠어요?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음식이 입에 맞았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쉬기에 좋았어요? 구경거리가 많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뭐뭐 하기가 좋다. 이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쉬기가 좋다. 이건 그거 할 때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쉬기에 좋다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뭐 하기에 적절하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가끔은 의미가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구분해서 사용하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구경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구경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경복궁, 서울 N타워. 자, 이거 모두 구경할 수 있는 것, 구경거리예요. 볼거리, 구경거리 비슷하죠? 자, 그러면 먹을거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비빔밥, 불고기. 자, 한국에서 먹을 수 있죠? 한국의 먹을거리예요. 이런 단어는 보통 우리가 여행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여행지를 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경거리가 많은 것이 중요해요. 음식이 입에 맞는 것이 중요해요. 자, 입에 맞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은이 아니라 는 하고 같이 써야 돼요. 음식이 입에 맞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오늘은 다른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 주말에 에스파 콘서트에 갔어요. 자, 이 사람이 갔다 와서 어떻게 말해요? 저는 에스파 콘서트에 갔어요. 에스파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어요. 이 대신에 가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년에 한국을 여행했어요. 한국 여행을 했어요. 한국 여행을 해봤어요. 한국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해봤어요 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하고 먹어봤어요는 같아요.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해요. 자, 이렇게 두 문법은 모두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해요. 자, 하지만 아어보다는 경험과 한번 시도해 본 것을 말할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갔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저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갔다는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써요. 오늘 배우는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한국에 간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봤어요.
우리 그 시도를 이야기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 문법을 배운 적이 있죠?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한국의 비빔밥이 유명해요.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러면 경험을 말할 때 우리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한국에 가봤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문법은 모두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하지만 나쁜 경험을 말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할 때는 이 문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 문법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권을 잃어버려 봤어요. I tried to 라고 번역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자,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고가 나봤어요. I tried to have accident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문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이야기할 때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색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오보다는 여러분의 시도, 그리고 경험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 문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험을 말할 때 저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 가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시도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믹스해서 말해도 돼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여행 가서 뭐 했어요? 서울에서 박물관에 가봤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서울에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나 어와 같이 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살다, 살아요, 살아봤어요. 찾다, 찾아요, 찾아봤어요. 가다, 가요, 가봤어요. 사다, 사요, 사봤어요. 만나다, 만나요, 만나봤어요. 먹다, 먹어요, 먹어봤어요. 마시다, 마셔요, 마셔봤어요. 만들다, 만들어요, 만들어봤어요. 배우다, 배워요, 배워봤어요. 듣다, 들어요, 들어봤어요. 공부하다, 공부해요, 공부해봤어요. 여행하다, 여행해요, 여행해봤어요. 요리하다, 요리해요, 요리해봤어요. 운동하다, 운동해요, 운동해봤어요. 전화하다, 전화해요, 전화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호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봤어요? 다른 나라에서 산 적이 있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 안 살아봤어요.
산 적이 없어요. 2번.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지나 맛집을 찾아봤어요. 자, 다음. 다른 나라에 여행 가봤어요. 슈퍼마켓에서 블루베리를 사봤어요. 4번.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을 만나봤어요.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슈퍼주니어를 만나봤는데 멋있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문법도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연습할 때 한번 같이 써보세요. 5번. 무슨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서 혼자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여기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보쌈하고 잡채를 먹어봤어요. 칠 번. 한국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네, 한국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만들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갈비찜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어요? 어렵지만 맛있었어요. 8번. 무엇을 배워봤어요? 무엇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한국어만 배워봤어요. 다른 언어는 안 배워봤어요. 피아노를 배워봤지만 잘 못 쳐요.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배워봤어요? 운동, 언어, 취미, 악기.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9번. GD에 새 노래가 나왔는데 들어봤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봤으면 들어보세요. 10번. 무엇을 해봤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이때의 일은 워크 아니에요. 그냥 기억에 남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발레를 20년 동안 배워봤는데 재미있었지만 힘들었어요. 여름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바다에서 캠핑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바다에 가봤는데 캠핑은 안 해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문장을 만들었네요. 그럼 책에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바다에서 수영해봤어요. 자, 바다에서 돌고래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바다에서 돌고래를 봐봤어요. 자, 이때 보다가 두 번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이때는 이렇게 하나만 말해주세요. 아니면 은 적이 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돼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대답해 볼까요? 1번. 한국에서 떡국을 먹어봤어요. 2번.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들어봤어요. 3번. 좋아하는 배우에게 편지를 써봤어요.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법을 볼게요. 자, 이 문법은 언제 사용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운 문법하고 같이 복습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사과를 먹어요. 그 사과가 맛있어요. 지금 먹는, 조금 전에 사과를 먹었어요. 그 사과가 맛있었어요. 그 사과, 여러분이 조금 전에 먹었어요. 조금 전에 먹은 사과가 맛있었어요. 지금 신문을 봐요. 그 신문을 학교 앞에서 샀어요. 지금 보는 신문을 학교 앞에서 샀어요.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다 읽었어요. 신문을 모두 봤어요. 그 신문, 여러분이 모두 봤어요. 그 신문을 학교 앞에서 샀어요. 오늘 아침에 본 신문을 학교 앞에서 샀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여자한테 반지를 줘요. 지금 주는 반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며칠 전에 남자가 여자한테 반지를 줬어요. 그 반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반지 어떤 반지? 며칠 전에 준 반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는을 배웠죠? 자, 는은 present tense 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은은 어때요? 우리가 그 행동이나 액션이 과거에 있었거나 모두 끝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여행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 어땠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어요. 자,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쓰세요.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받침만 쓰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체크해 볼까요? 먹다. 어제 먹은 떡국이 맛있었어요. 받다. 지난 생일에 받은 초콜릿 선물이 좋았어요. 읽다. 어제 읽은 책이 재미있었어요. 듣다. 쉬는 시간에 들은
하루하루가 좋았어요. 하루하루는 노래 제목이에요. 붓다. 부은 얼굴을 마사지 하세요. 자, 이렇게 디귿 받침, 시옷 받침, 불규칙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친구들이 만든 문장을 읽을게요. 본 드라마를 또 봐요. 마시다. 제가 마신 물이 시원했어요. 3번.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을 내일 또 볼 거예요. 공부하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하세요. 만들다. 지난주에 만든 갈비찜이 맛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활용할 때 이렇게 과거형과 만나면 디귿 받침, 시옷 받침, 리을 받침은 바뀌니까 잘 체크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형, 는과 만나면 만들다만 바뀌니까 이것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1번. 어제 본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었어요. 2번. 이 사진은 남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3번. 아침에 들은 노래는 한국 노래예요. 4번. 제가 만든 케이크를 먹어보세요. 지금부터 읽는 문장은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만든 음식 어땠어요? 어제 만든 음식은 맛있었지만 매웠어요. 어제 읽은 책 어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수 씨도 한번 읽어보세요. 사진이 예쁘네요. 그렇지요? 이 사진은 작년에 한국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선물 많이 받았어요? 네, 친구들이 저한테 준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친구들한테서, 이때 한테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한테서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어제 들은 노래가 계속 생각나요. 저도요,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본 공연 어땠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수 씨도 한번 보러 가보세요. 어제 산 옷을 바꾸고 싶어요. 오케이.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민수 씨가 누구예요? 저기 청바지에다가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옷과 관계 있는 단어들은 항상 과거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과거형 은을 사용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모자를 쓰다. 자, 저 사람은 민수 씨는 누구예요? 모자를 쓴 사람이에요. 민수 씨는 누구예요? 하얀색 신발을 신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듣기를 들으면서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일 번 1번. 여러분은 여행을 다녀오면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준호 준호 씨와 안나 씨가 안나 씨의 한국 1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여행을 무슨 이야기를 다녀오면 할까요? 친구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안나 씨, 준호 씨와 여행은 안나 잘 씨가 다녀왔어요? 안나 씨의 네, 한국 여행에 준호 대해 씨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준호 씨가 무슨 추천한 이야기를 할까요? N 서울타워에 가봤어요. 안나 씨, 거기에서 본 야경이 여행은 잘 정말 다녀왔어요? 아름다웠어요. 네, 다행이에요. 준호 씨 고마워요. 한국 전통 준호 음식도 씨가 많이 추천한 먹어봤어요? N 서울타워에 가봤어요. 제 입에 거기에서 잘 본 맞았어요. 야경이 정말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박물관에도 가봤어요. 다행이에요. 와, 한국 정말요? 전통 음식도 많이 네, 먹어봤어요? 박물관은 안 가봤는데 제 어땠어요? 입에 잘 맞았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 수 그리고 있어서 박물관에도 좋았어요. 가봤어요. 그리고 와, 박물관에서 정말요? 도장을 만들어 저는 봤어요. 박물관은 안 이거 가봤는데 어땠어요? 멋있죠? 한국의 역사를 알 수 있... 자, 안나 씨가 한 일은 이 빨간색을 체크하면 되고요. 박물관이 어땠는지는 이 초록색을 체크하면 돼요. 박물관은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자, 첫 번째는 다행이에요 예요. 이거는 문제 있는 상황이나 조금 잘 안 됐을 때 그런 상황을 피하면 이 말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번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자,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잘 봤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다행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교에 늦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늦었어요. 늦을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안 늦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안나 씨가 박물관에서 도장을 만들었죠? 이걸 한국어로 도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나 씨가 서울에서 쓴 편지를 읽어볼게요. 제가 읽으면 아래에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 자막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 보세요. 마리 씨에게. 마리 씨, 안나예요. 지금 N 서울타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국에서 벌써 3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너무 즐거워요. 한국은 구경거리가 많고 음식이 입에 맞아서 좋아요. 그동안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어요. 어제는 신당동에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리 씨에게 주려고 기념품도 사고 제 옷도 많이 샀는데 특히 홍대에서 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N 서울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볼 거예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마리 씨와 한국에 또
여행 오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마리씨. 자, 안나씨가 한국에서 한 일을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떡볶이도 먹었어요. 그리고 기념품도 사고, 옷도 샀어요. 오늘은 서울타워에서 야경을 볼 거예요. 자, 안나씨가 이렇게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했네요. 여러분은 한국에 가봤죠? 어디를 여행해 봤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1과부터 12과까지 모두 공부했어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복습하고 시험 연습할 거니까 꼭 오세요. 주말에 만나요.